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24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8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항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입항 작업은 물론 교대나 외출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는 서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코로나19가 침방울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개 서한을 보내서 손 씻기 중심의 기존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는 문제가 없으며 확진자의 99%가 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3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황당한 주장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자는 입장 표명을 회피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스위스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스위스에 수출하고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으로 수소 화물차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48명 늘어났습니다. 국내 발생이 24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13,13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 전체 사망자가 2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경기 6명, 인천 6명 등 수도권에서 15명의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광주 7명, 대구, 대전, 전남 2명, 부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에서 1명씩 비수도권에서 1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15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어제 하루 16명이 격리 해제돼 누적 격리 해제자는 11,848명으로 완치율은 90.2%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31명 늘어서 1,005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이후 5주 동안 오히려 주민 이동량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대전화 이동량과 카드 매출 자료, 대중교통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그 이전 주말보다 2.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기 전 주말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과 비교해서는 102% 수준에 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감염 확산에 지난 5월 29일부터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과 학원, PC방 등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운영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외부 활동이 계속 늘어난 데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안양시 주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소까지 걸어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건소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데 교회에서 300m 떨어져 있어 가깝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안양의 한 건물. 마스크를 낀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확진자 20여 명이 발생한 주 영광교회의 목사입니다. 느릿느릿 걸어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스치듯 지나가고 기침도 합니다. 확진 통보를 받고 4시간 뒤 찍힌 영상입니다. 확진 받아서 병원에 있을 치고 여기를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죠. 여러 가지로 놀랐죠. 왜냐하면 이 주민들하고 같이 주상복합이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는 해요.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교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 골목, 각종 음식점과 상업시설을 진립한 이 거리를 그대로 활보한 겁니다. 목사는 300~400m를 걸어서 보건소에 도착했고 이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확진받고도 걸어서 이동한 건 보건소 지시 때문. 교회 건물과 보건소 거리가 얼마 안 되니 도보로 오라는 안내를 받은 겁니다. 토요일이라서 하루 별로 없었고 설리죠. 그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낸 확진자 대응 지침을 보면 환자 이송 시 구급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내린 건 어떤 하나의 큰 원칙을 내린 거고, 지자체에서 이게 추가 전파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리를 이동하게 했다거나 하면은 정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는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 밖의 상황은 지자체 재량이라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마스크 쓰면은 접촉자가 안 잡혀요. 상황에 따라 뭐가 있지 않아요. 방역당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치였던 만큼 접촉자 등을 추적해 전수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위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올해 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겪은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중대 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외 유입을 포함한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명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껏 겪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시설 운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인 조치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법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배에서 내리는 선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국내에 입항한 뒤 작업은 물론 교대 또는 외출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을 계기로 항만 방역의 허점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조처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교대 등을 이유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하고 오늘 13일부터는 자택 또는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항만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생관념은 철저해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겨울 감염병으로 불리는 호흡기 감염병까지 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동시에 유행하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3일 기준 의심 환자를 포함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신고 건수입니다. 벌써 2018년 한 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발생 지역도 전국적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신고도 600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은 커졌는데 식중독 사고가 느는 건 의외입니다. 그런데 식중독 사고는 사실 개인 위생보다 음식 재료와 관리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개인의 위생보다도 식자재 관리, 그리고 그 식자재를 가공할 때 쓰는 도마나 칼 이런 주방 기구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재료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위생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 발생 건수가 급증한 건 계약 영향이 큰데 전파가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식중독 관련된 사고는 학교 급식을 통해서 많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개학한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지금 식중독 사고가 생기고 있죠. 식중독 사고는 당분간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걱정스러운 건 수두나 홍역, 독감 등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호흡기 감염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은 거의 다 바닥을 쳤죠. 그래서 대부분 계속 유행을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늘어나요. 식중독이나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를 하고 신선한 재료를 기준에 맞게 잘 보관하고 조리하면 됩니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여름, 겨울철 감염병까지 겹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약 1조 4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31만 개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에 정보통신기술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 30만 개를 제공하는데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우선 선발합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데이터 분석,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할 인력 8,950명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총 1,161억 원이 투입됩니다. 011과 017 등으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투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늘부터 차례대로 종료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강원도와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부터 투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비수도권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서비스 폐지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13일에는 광주와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서 20일에는 경기와 인천, 27일에는 서울에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이와 관련해 투지 이용자들로 구성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011과 017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2번의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대형 트럭인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10대를 선적해 스위스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전기 대형 트럭의 경우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의 기본 모델을 선보인 적은 있지만 일반 고객 판매를 위한 양산 체제를 갖춘 것은 현대차가 최초입니다. 수출길에 오른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은 차량 총 중량이 34톤급인 대형 카고 트럭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400km, 수소 충전 시간은 8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40대를 추가로 수출한 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600대를 스위스에 공급합니다. 울산 태화강 철새공원에 여름 철새인 백로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온 외가리는 짝을 지어 새끼를 기르기도 하는데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신비스러운 모습을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절경인 울산 태화강 철새공원. 대숲 높은 곳에선 신비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둥지를 튼 외가리 부부가 조심스럽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한 달여 시간이 흐르고 회색 솜털에 쌓인 새끼 2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꼬물거리는 사랑스러운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정성을 다하는 외가리 부부. 좁은 둥지에서 떨어질까 밤에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태풍급 강풍의 위험을 견뎌낸 새끼 외가리는 쑥쑥 자라 어미만큼 컸습니다.
새끼 외가리는 어미를 따라 사냥 훈련을 하고 이른 홀로서기 훈련이 끝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다 보니 강풍과 또 다른 외가리들이 둥지를 탈취하는 공격 등 많은 위험도 겪기도 합니다. 외가리가 가장 먼저 와서 둥지를 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백로, 중백로, 새백로, 그리고 해오라기, 흰나리 해오라기 한 7종류가 한 8천 마리 정도가 이 철새공원에 와서 둥지를 트고 번식을 하고. 태화강 철새공원은 태화강의 풍부한 먹잇감에다 천적을 피할 수 있는 높은 대나무 군락지가 있어 철새가 지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태화강 철새공원에 둥지를 튼 백로루의 여름 철새들은 까마귀가 날아오는 초가을쯤이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의 공개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며 코로나19 예방수칙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주 과학저널에 이런 내용의 공개 서한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4일자 보도에서 과학자들의 코로나19 공기 감염 가능성 주장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미세 입자로 전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WHO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주로 감염자들의 호흡기 비말에 의해 일어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HO 감염통제국장은 최근 몇 달간 공기 감염 가능성을 검토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에서 WHO 자문위원을 포함해 20여 명의 과학자를 인터뷰한 결과라며 공기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비말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호흡할 때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WHO의 감염예방통제위원회가 지나치게 의학적인 관점을 고수해 방역수칙의 갱신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 관련 전문가들은 WHO에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WHO는 회의를 소집했지만 손 씻기를 옹호하는 몇 명의 전문가 주도로 토론이 이루어져 기존 예방수칙 권고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WHO에 보낸 공개 서한은 이번 주 한 과학저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 정부가 모두 6천만 회 접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자국과 프랑스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체결할 것이라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프랑스 사노피와 자국 글라소 스미스 클라인을 상대로 모두 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500억 원 상당의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노피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9월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용 승인을 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지역별로 봉쇄 조치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갈라시아 지방정부는 현지 시간 5일 영내에 있는 라 마리나 지역의 일부 주점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여러 명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 대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7만 명에 이르는 라 마리나 주민은 도시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며 1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됩니다. 외출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음식점과 카페 등도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에 앞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인구 20만의 세그리아 지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네,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여름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다한증 환자들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다한증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